여러분 혹시 매일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며 잘 늙어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기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일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행복으로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죠. 오늘은 당신의 황혼을 더욱 빛나게 해줄 지혜로운 습관, 바로 덜어내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줄여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말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사생활 이야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필요하게 내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은 때로는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듯 사람의 마음이란 간사해서 나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헤아려주는 이보다는 그저 흥밋거리로 삼거나 심지어는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약점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60대 중반의 한 신사부는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조언을 구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친구는 도움의 말 대신 그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스스럼없이 전했고 결국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뒷담화의 소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분은 큰 상처와 함께 사람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 후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 것에 더욱 신중해졌고 동시에 남의 이야기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셨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나이 들수록 회복하기가 더 어렵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특히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우스갯소리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섣부른 약속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내가 나중에 큰돈 빌려줄게라는 말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막상 돈을 빌려줄 상황이 되면 내 형편도 어렵고 상대의 신용도 믿기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결국 어렵게 빌려주고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관계마저 어색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인간관계도 변하기 마련인데 내 깊은 사정을 다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나 곤란한 일이 많겠어요? 나이 들어서는 귀한 시간을 쓸데없는 감정 소모에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숨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항상 현명한 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삶의 어떤 부분은 신비롭게 간직할 때 나 자신의 품격이 더 빛나고 타인에게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했죠? 이는 마냥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상황에만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의 미덕을 발휘하면 언제 내가 말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지만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는 옛말처럼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말수를 줄이고 침묵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버려야 진정한 홀로서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평생 없애야 할 숙제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사실 우리 삶과 평생 함께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해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대부분의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조용히 머무를 줄 모르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오히려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급하게 맺은 인연치고 제대로 된 경우가 드물고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되레 상처만 주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선 인간관계 정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나에게 해를 끼치는 악연은 과감히 끊어낼 용기가 필요해요. 악연을 내 곁에 두는 것은 스스로 불행해지기를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 관계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에요. 함께 있을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준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의 경험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다고 해요. 특히 막내에게는 더 각별한 애정을 쏟고 다른 자식들보다 재산도 더 많이 주었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늙어 경제적 권한이 넘어가자 막내는 부모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심지어 부모님의 집을 팔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기까지 했다는군요. 나중에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 요양원에 빨리 보내자고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극히 드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 더 슬픈 현실입니다. 뭐든지 오냐오냐 키운 자식들이 오히려 자립심 없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 친구는 물론이고 자식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다가는 훗날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있어야만 진정으로 강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혼자가 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혼자 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해요. 늘 누군가와 함께 취미를 즐기고 밥을 혼자 먹지 못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오히려 집 밖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껴질 거예요. 혼자 여행을 떠나보고 혼자 캠핑을 즐기고 혼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요. 외로움에 사로잡혀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잡고 있던 인간관계의 끈은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어요. 홀로 있는 시간은 결코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나 자신과 마주하고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느새 행복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오고 혼자 가는 길. 혼자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고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수록 당신은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 들수록 화를 줄여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곧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는 어르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타인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은 반드시 자제해야 할 습관이에요. 화는 정말 습관이 되기 쉽고 한번 물든 습관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가장 싫어했던 어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쌓인 분노를 약하고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푸는 것은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 갈등을 유발하며 결국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게 만들지요.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아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넘어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복잡한 감정들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한 번의 추악한 형태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하며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일까?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감정을 살피는 동안 화는 점차 가라앉고 분노는 사라질 거예요. 사실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이었다면 이미 그 전에 해결되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나이 들어 화를 자주 내는 것은 나 자신의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화를 내면 스트레스 수치가 급상승하고 혈압이 오르며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화가 많이 난다면 어쩌면 내 몸이 보내는 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이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죠.
이럴 때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최고의 약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봤자 해결되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판단력이 흐리고 이성적 사고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쉬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을 꼭 찾아야 해요. 화를 줄이고 상황을 차분하게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노년의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밥을 줄여야 건강한 노년이 찾아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어린 시절부터 고치지 못한 과식 습관을 정말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자제하지 못하고 늘 과식을 해왔다는군요. 60대까지는 큰 문제 없이 괜찮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소식 습관을 들인 분들은 80대, 90대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아쉬움을 느끼셨다고 해요. 과식은 소화 불량과 같은 자잘한 문제들을 자주 일으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과도한 지방과 당분이 혈액에 유입되면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도 과식으로 인해 혈관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자주 찾게 되면서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3년 전부터 소식하는 식습관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과식과 과음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죠. 나이가 들면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심코 과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거나 은퇴 후에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고플 때마다 과식하는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특히 배고플 때 먹는 것은 과식을 부르기 쉬운데 이는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과식을 피하고 조금씩 천천히 먹는 식습관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건을 줄여야 합니다. 비워낼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수많은 물건과 추억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는 것이 아깝거나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물건들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력과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많은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점차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건강 문제나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면 이 많은 물건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물건은 공간을 차지하고 청소와 유지 보수에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은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또한 물건들은 감정적인 부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래된 물건들은 과거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어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마치 내 과거의 한 부분을 버리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결국 많은 물건들이 현재의 삶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어르신께서 공감하며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해 오셨다고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에너지가 줄어들자 물건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셨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노년 부부 둘이 작은 아파트에 사는데 방마다 책, 옷, 가구 등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평생 모았던 책들을 버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쌓여있는 책들 사이를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고 말았다는군요. 그 순간 이 많은 물건들이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짐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많은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기로 결심하셨어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정리하셨고
놀랍게도 물건을 버리면서 아깝기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는 경험을 통해 삶이 더욱 단순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다며 만족해 하셨죠. 이처럼 물건을 줄이면 집안이 깔끔해지고 청소와 관리가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내 행복을 위해 물건을 쌓아두기보다는 점차 비워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지난 살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나 자식에게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소홀했던 경우가 많다고 후회하시죠. 7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고 항상 곁에 있기에 그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곤 해요.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가장 가까운 서로만 남게 됩니다. 친구도 자식도 결국은 각자의 삶이 있기에 부부만큼 곁에 있어주기 어렵죠. 그러니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와 함께할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함께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저축이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살다 보면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60대 이후 노년층에게 조사해 보면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고 자녀 지원비나 병원비 등 지출은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안정이 깨지기 쉽다고 해요. 그러니 더 나이 들기 전에 노후 대비와 내 행복을 위해서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을 정말 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60대 이후 노년층들이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답변이 많았어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젊었을 때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몸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하나 더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라는 사소한 생각으로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맞바꾸고 60세 이후에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수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노인들도 활발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노년에는 건강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죠.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아프게 되면 더욱 서럽고 오히려 아프면서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젊을 때는 건강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노년이 되면 잃어버린 건강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무슨 일을 하든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을 많은 분들이 후회하십니다. 사실 취미는 노후의 행복과도 큰 연관이 있어요. 취미라고 해서 꼭 골프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이나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 큰 돈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지요. 취미를 갖게 된다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취미가 없는 사람보다 가벼운 취미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인생을 더 즐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집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거나 책을 보거나
간단하게 일기 형식으로 내 생각을 적는 것 모두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노년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것,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것, 고맙다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어떤 하나의 일에 몰두해보지 않은 것,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은 것,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 부지런히 배우지 않은 것 등을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후회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를 통해 앞으로 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걱정거리보다는 좋은 생각과 좋은 글만 보려 노력하고 때로는 고마운 감정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좋은 강의가 있다면 찾아 듣는다면 남은 인생이 더욱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깨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람찬 삶은 노년의 행복으로 향하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노년의 인생에서 행복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함께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